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판입니다. 전국 강지에서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운데 5차 촛불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엔 청와대 앞 200m, 그야말로 코앞까지 행진이 허용이 됐습니다. 최순실의 언니 순득 씨 부부가 검찰에 소환됐고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43억을 추가로 송금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성난 촛불과 검찰 수사, 특검의 탄핵안 표결, 국정조사까지 그야말로 줄줄이 박 대통령을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TV조선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전국 해법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먼저 촛불 집회 현장으로 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 150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00만 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민지 기자, 현재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광화문 광장이 또다시 가득 찼습니다. 낮에 내린 비가 그치면서 시민들 참가도 급격히 늘었는데요. 오늘 오후 7시 현재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앞 200m까지 인간띠 있게 행진에 참석했던 시민들도 속속 합류하면서 이곳 광화문 광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본집회는 저녁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뮤지컬과 가수 안치환, 노브레인의 공연 및 각 시민단체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 등으로 꾸려집니다. 저녁 8시 정각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저항의 의미로 일제히 촛불을 끌 예정입니다. 집회에 참가하지 못한 시민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1분간 불을 끄고 차량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9개 구간으로 나눠 청와대 방향으로 2개 행진을 진행해 내자동 로터리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병력 280개 중대 2만 5천 명을 투입하고 청와대 방향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자,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로 가보겠습니다. 법원이 처음으로 행진을 허용해준 곳인데 경찰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 강제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는 경찰 추산 1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공식 집회 시간 5시 반을 1시간 넘긴 뒤에 남아있던 시위대가 대통령 퇴진과 경찰 차벽 철거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과 신학대 학생들이 가세해 시위대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집회 시간 종료를 안내하며 해산을 종용했습니다. 경찰은 물리력 동원을 자제하면서도 몸으로 천천히 시위대를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통일시장까지 밀고 오자 참가자들은 일렬로 앉아 인간띠를 형성하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행렬은 본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촛불을 든 참가자들이 청와대 200m 앞까지 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경찰 추산 2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청와대를 3면에서 둘러싸는 행진이 청와대 앞 200m 앞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시민 35만 명이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청와대 포위 행진이 오후 3시 반 광화문을 출발합니다. 구호를 몇 번 외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종교 지도자들은 현수막을 들고 앞장서고 부모님 손을 잡고 나선 아이들과 촛불을 든 학생들까지 질서정연한 시민 행렬이 도로를 메웁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광화문에서 출발한 행렬이 청운동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거리가 200m인데요. 시민들이 청와대 목전까지 다다른 겁니다. 이번 행진은 세종로 사거리에서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삼청로 세움 아트스페이스 앞 등 3개 경로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를 3면에서 에워싸는 인간띠 입기가 사상 최초로 실현됐습니다. 주최 측은 35만 명이 행진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계속 청와대 인근 행진을 시도해왔지만 경찰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이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행진과 집회가 가능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청와대 코앞까지 펼쳐진 시위대의 함성, 청와대에서도 아마 크게 들렸을 텐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미선 기자, 청와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오늘도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 전원이 출근하는 비상근무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한강욱 비서실장은 오늘 회의를 열어서 이 촛불과 탄핵 그리고 특검에 대비한 대응책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다고 한 최재경 민정수석과 또 김현웅 법무장관에 대한 사표를 일괄 반려하기 위한 설득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겸허한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화요일 29일을 전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전국 해법을 내놓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9일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한 날이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탄핵안을 마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모레 28일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 그리고 또 별도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국정 정상화에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광화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촛불 민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동원 기자, 부산 집회 상황 전해주시죠. 길 건너에 계시는 분들. 네, 부산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도 우산을 든 채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집회 측은 7만 명, 경찰 측은 7천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본부는 잠시 뒤인 7시 30분부터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모였던 지난 주말 집회는 서면거리 한가운데서 벌어졌지만 오늘 집회는 서면교차로에서 광무교에 이르는 중앙대로 750m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대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중앙대로 7개 차선 가운데 5개 차선을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 1000명을 배치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비닐을 씌운 유모차 부대와 어린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30분부터는 서면에서 문현 로타리까지 3km 구간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부산 이외에 울산과 창원, 마산, 김해 등 경남 각 지역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촛불 집회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영하권의 체감 온도에도 시위 현장은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은 다양한 복장과 피켓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던 현장을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동호회나 동창회 같은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야구 동호회 20여 명은 응원하는 야구팀 유니폼을 입고 집회에 나타났습니다. 낮에 진행된 자유발언, 현 시국을 재치 있게 풍자합니다. 저는 홀이 비정상입니다. 왜냐고요? 국정교과서 반대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또 난데없이 소가 나타났습니다. 농민이 끌고 직접 나온 건데 대통령 퇴진을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논란이 됐던 약품 문제를 비꼰 하야하그라, 청와대를 비우그라 같은 이색 피켓도 등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두더지 잡기 개인기가 설치됐습니다. 청와대, 검찰, 미르 등 다양한 스티커를 붙인 두더지를 향해 시민들은 거침없는 고무망치 세례를 가합니다. 현장에는 이색 두더지 잡기 게임을 비롯해 분노의 펀치를 날리는 기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좀 스트레스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겐 풀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국정농단 문제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그림과 조형물은 물론 이색 복장들도 등장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자, 이번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사회부 서주민 기동팀장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지금 상황이 지금 속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200m 앞까지 간 그곳에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청운 동사무소,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가 청와대에서 약 200m 떨어져 있고요. 거기까지 오늘 1차 행진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 법원이 5시 반까지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집회와 행진이 금지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쪽에서는 예. 한 50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예. 반대로 400m 떨어진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동십자각 쪽에도 네. 일부 시민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경찰은 6시 20분부터 강제 해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네. 과정에서 경찰 일부 대열이 무너지기까지 하는 이 상당히 조금 심한 몸싸움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예. 잠시 뒤에 이 8시 2차 행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서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점점 지금 광화문에서 이제 내자동 로터리 쪽, 그러니까 청운동사무소 방향이죠. 그 방향으로 예. 점점 더 지금 행진 대열들이 이 다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예. 충돌이 더 격해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광화문 광장의 장면이고 지금 서주민 기동팀장이 얘기한 것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과 지금 좀 몸싸움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청운동 그 앞에 있는 그림이 좀 들어오면 좀 연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는 지금 광화문 광장을 4분할로 좀 보고 계시는데 주최 측 치산이 지금 80만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초 예상은 주최 측 200만도 넘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집결 상황. 지금 집결 상황은 7시 현재 기준이 나왔는데요. 예.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12일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였던 지난 12일 7시 반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죠. 지금 시간대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했으니까 예. 30분 더 먼저 100만 명이 선언이 된 겁니다. 예. 이런 추세라면 150만 명,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150만 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주최 측이 예상을 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0만 명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다 합하면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같은 그 증가 추세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6시 반까지만 해도 그 12일,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였던 12일보다도 오히려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 당시 12일에는 6시 반 현재가 85만 명이었는데 오늘은 80만 명으로 5만 명 정도가 적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청운동의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운동 화면에서 지금 화면 내에서는 좀 충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 앞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200m 앞, 그 앞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기는 지금 청운동 주민센터 200m 앞에서 경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시 20분부터 강제 해산을 시작하면서 점점 이 내자동 로터리 쪽으로, 그러니까 율곡로 아래쪽, 율곡로와 사직로 아래쪽으로 밀고 오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내자동 로터리와 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그 사이, 그 가운데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 원래 저렇게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 광화문 광장으로 내려오도록 돼 있었죠, 원래는. 근데 지금 저렇게 남아 있는 상태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5시 반까지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위치에서는 사실 집회와 행진이 금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최 측도 5시 반에 공식적으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그 국립민속박물관 쪽에서의 집회는 종료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요. 그렇죠.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시 이제 광화문 쪽, 유공로 위쪽으로 내려왔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저 청운동의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로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신학생으로 추정되는 대학생들인데 이 몇몇 대학생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조금 강하게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는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돌이 벌어졌던 곳은 바로 요 장소는 아니고 좀 더 위쪽인가 보죠? 이 장소는 맞고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보다는 더 남쪽, 내자동 로타리보다는 조금 위쪽, 그 사이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좀 속보로 들어온 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경찰이 그 통인시장 남쪽 차벽에 설치를 했고 또 일부 시위대가 몸싸움을 하면서 격렬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 경찰 헬멧이 벗겨지는 등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청운동 이 장면은 그 장면과는 조금 다른 장면이지만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와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 원래 이 시간에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 반까지 하고 광화문으로 다 집결을 하도록 5시 반까지만 이제 법원이 허용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5시 반까지 허용을 했고요. 경찰도 그 완충 시간을 조금 두긴 했습니다. 5시 반부터 바로 강제 해산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한 1시간 정도 이제 완충 시간을 두고 6시 20분부터 이 조금씩 이 강제 해산, 그러니까 위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작업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8시부터 2차 행진이 시작이 되고 예. 2차 행진은 일몰 이후기 때문에 이 그렇죠. 법원 판결로 따르면 이제 그 8시부터는 예. 일곡로 아래쪽 그러니까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행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그 8시 2차 행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예. 위쪽에 남아있던 시위대를 밀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빨리 8시 전까지는 빨리 좀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겠죠. 그 남아있는 시민들은 어떻게든 이제 청와대가 좀 더 가까운 곳에 네. 조금 더 있으려고 하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저런 충돌이 어느 정도 예상은 조금 됐었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 우회 상단입니다. 지금 경찰들이 오른쪽으로 그 황급히 움직이는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각 청운동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청운동에서는 좀 전까지 경찰과 대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양쪽에서 지금 광화문하고 좀 비춰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청운동에 있는 상황이고요. 광화문에서는 지금 촛불 집회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주민 기자, 지금 보면 이제 잠시 후에 8시에도 지금 2차 행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저곳으로도 다시 갈 수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내자동 로터리에서 차단벽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차단벽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이에서 이제 저 일부 시위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요.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집회 관리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이런 얘기네요. 지금 저쪽에 있는 남아있는 네. 시위대가 돌아가야 할 곳에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경찰은 당연히 문을 열어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 8시부터 본행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예. 광화문에서 이 어떤 내자동 로터리로 향하는 행렬들이 조금씩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뒤면 저것보다 이제 저 화면보다 이제 밑에 쪽이죠. 남쪽 내자동 로터리 쪽으로 예. 속속 인원들이 아마 결집을 할 겁니다. 그 지난주에도 그랬고 예.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경찰과 가장 그 어떤 대치점이 높았던 부분이 사실 내자동 로터리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그 4개 경로 신고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2차 행진의 경우에는 예. 9개 경로로 이 청와대를 포위하는 모습으로 행진을 시작을 해서 아랫부분, 그러니까 내자동 로터리로 집결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경찰과의 대치, 인원수도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예. 대치, 충돌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기에 남아있는 일부 인원의 경우에도 네. 대다수는 사실 다 광화문으로 복귀를 했고요. 지금 한 몇십 명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예. 거기 남아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지금 헬멧을 벗긴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도 벗겨진 헬멧을 다시 경찰한테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집회에서 보였던 어떤 평화 시위 기조 이런 것들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각에 지금 좌측에는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오른쪽에는 청운동입니다. 좀 전까지 약간의 좀 충돌,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충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이고요. 왼쪽에서는 평화로운 촛불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양쪽으로 비교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서주민 팀장이 보기에는 이쪽에서 더 충돌이 이럴 상황은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행진이 변수입니다. 2차 행진 때 이제 내자동 로터리로 집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내자동 로터리에 이제 수백 명이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이제 그 위쪽에 있는 그 어떤 시민들과 이렇게 합류하려고 할 경우엔 사실 경찰로서는 굉장히 이 충돌도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측 다 지금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 어떤 강한 폭력이나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방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8시쯤에 2차 행진 그리고 또 8시에 전체적인 소동 행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집회 참가자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주최 측은 밤 8시에 각 가정 그리고 사무실, 공장
가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1분 동안 불을 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많이 전파가 됐고요. 자동차에 있는 운전자들은 1분 동안 경적을 울리게 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도 1분 소등에 맞춰서 참가 시민들 모두가 이 구호와 함께 촛불을 동시에 껐다가 다시 끄는 이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는 잠시 뒤에 또 8시쯤에 2차 행진이 있을 때 다시 나와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또 다른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득 씨 역시 각종 국정농단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최순득 씨가 오늘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남편 장석칠 씨가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최 씨는 고 최태민 씨의 둘째 딸로 최순실 씨의 언니이자 장시호 씨의 어머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 의혹 전반과 관련해 최순득 씨에게도 물어볼 게 있어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득 씨는 동생인 최순실 씨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06년 서울 신촌 유세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아 부상당했을 때 순득 씨 집에 머물며 보살핌을 받았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도 순득 씨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순득 씨 역시 국정농단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차움 의원에서 동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인 장시호 씨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또 연예계에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그룹이 정유라 씨에게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유독 최 씨와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계속 터져나오면서 의혹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우리은행 삼성타운 지점에서 KEB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319만 유로를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현지에서 현금으로 전달되거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이 돈은 삼성이 최 씨 명의의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에 보낸 37억 원과는 별도입니다. 이로써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개별적으로 지원한 돈은 독일에 송금한 80억 원과 조카 장시호 씨를 후원한 16억 원 등 현재 드러난 것만 모두 96억 원입니다. 여기에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까지 합치면 최 씨와 관련된 자금만 300억 원입니다. 검찰은 삼성의 최 씨 일가 지원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의 추가 송금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측 손을 들어준 배경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43억 지원 의혹에 대해 올림픽 승마 지원 차원에서 말 구입했었고 매각 이후 다시 자금을 삼성이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청와대 약품 구매가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주치의던 시절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반 주사와 미백 주사 등 논란이 된 약재를 포함해서 이전 주치의 때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의약품을 구매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청와대 주치의로 근무한 것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청와대 의무실 의약품 구매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구매가 전임 주치의 때보다 2배 정도 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임자인 이병석 주치의 16개월 동안 의약품 구매액은 5,071만 원이었는데 서 원장 주치의 기간 18개월 동안 구매액은 1억 281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태반 주사와 미용, 피로회복용 주사제 등 논란이 된 약재도 모두 서 원장 때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서 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우선 청와대 의약품 구매는 의무실장이 하는 것으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약 구입 절차는 경호실에 소속되어 있는 의무실장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치의는 그 결제 라인 선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비아그라, 팔팔정 등 구입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아그라 문제는 저희가 고산병하고 관련돼서 전문 관련 교수에게 남미 순방하고 관련돼서 소량을 구입한 적은 있습니다. 제이프로포폴 구매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태반 주사, 마늘 주사 처방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는 주치의 재직 당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자, 이번엔 전국 촛불 집회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도 오늘 첫눈이 내리고 쌀쌀하지만 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심철 기자, 대구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 2km가량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집결 장소인 중앙로에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엔 개그맨 김주동 씨의 사회로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데요. 당초 주최 측은 3만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비와 눈이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 때문인지 오후 7시 현재 경찰 추산 5천 명, 주최측 추산 2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2만 5천 명보다 조금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오후 3시부터는 사전 행사로 하야하라 콘서트가 진행됐고 오후 6시부터 본격적인 촛불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우산을 쓰거나 우의를 입은 채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자유 발언을 통해 대구 시민들이 박 대통령을 뽑아 주었으니 퇴진시켜야 한다며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지난주에 이어 김부겸 더민주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앞서 오후 1시쯤 친박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촛불 집회 참석자들과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중앙로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자, 지난주 횃불 시위 퍼포먼스를 벌인 광주 역시 궂은 날씨 속에서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원 기자, 광주 상황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촛불 집회는 오후 6시부터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시민들은 우산을 쓰고 나와 금남로를 채우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9천 명, 주최 측 추산 3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집회는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시작해 학생, 시민 등 각계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학생은 자유 발언을 통해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만화보다 뉴스를 더 많이 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 발언 중간에는 프랑스 혁명을 다룬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개사한 숭일고 학생들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지난주 횃불 퍼포먼스에 이어 오늘 집회에서 가로 15m, 세로 20m의 대형 걸개 그림이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시민들은 금남로 일대를 돌며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 곳곳에서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목포와 여수 등 23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린 촛불 집회에는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TV조선 김지원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이렇게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경찰과의 무력 충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진 시위 문화,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앞 경찰 차벽. 이번 시위의 트레이드마크인 스티커와 꽃들이 빼곡히 붙었습니다. 시위 이후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쉽게 떨어지는 재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무력 시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진짜 질서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저 스티커 붙여보셨어요? 붙여보시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네, 가져왔어요. 오후 4시 시위 인파가 모여든 광화문역. 혼잡한 상황이지만 시민들은 차분히 이동합니다. 역사 직원들도 질서 유지를 위해 붉은색 경광봉을 들고 안내합니다. 광화문 광장 나가실 분들 오른쪽으로 나가세요. 오른쪽. 집회 장소 바로 인근에 있는 한 화장실. 비록 화장실 외부로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시민들은 급할 것이 없습니다. 피켓 등 시위 물품을 받아드는 시민들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아이한테도 보여줘야 될 상황인데 뭐 걱정할 거 전혀 없이 정말 같이 열심히 즐겁게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서울시는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을 1시간 정도 연장했고 소방당국도 구급차 24대와 119 안전요원 80여 명을 동원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양승함 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전국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국 진단 전에 지금 그 속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그 내자동에서 지금 수백 명으로 지금 청운동 시위대가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일부 농민이 소를 타고 내자동에 진입하고 있다. 예상보다는 지금 원래는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이 시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시위 현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제한을 딱 했기 때문에 뭐 법대로 한다면 그 시간 내에 나와야 되지만 시위 한번 참여해 보시면요. 특히 그 청운동 그 주민센터 지역은 그 일반인들이 평소에는 잘 가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시위대가 청와대에 근접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마 흥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본인들은 아마 더 거기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에게 좀 더 근접해서 자신들의 의사 표현을 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근데 듭니다. 교수님 일단 원래 법원이 허용한 것은 5시 반까지는 저기까지 시위를 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내려오라라고 한 건데 지금은 어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기죠.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대로 한다면 문제가 많은 건데 현재 그걸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불상사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너무 과도하게 진압을 하다가 만약에 강제적으로 철수시키다 보면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경찰 진압의 그 태도를 보니까 상당히 그걸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저 농민 그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나고 해서 아마 서로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뭐 상당히 많은 수가 모인 데서 몇백 명이 그렇게 흥분을 아마 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부 뭐 대치가 있는 곳이 있지만 지금까지 집회, 5차 집회까지 쭉 본다면 이번 집회, 촛불 집회의 특징은 아무래도 평화 시위, 평화 집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로울 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질서입니다. 조금 아까 보도도 하셨지만은 그 참여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뭐 지난 3차, 4차는 100만 명 내외고 이번 올해는 궂은 날씨 때문에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화적인 시위뿐만이 아니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가? 특히 시위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보면은 뭐 100만 명이 왔다 간 흔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유령들이 왔다 간 그런 것 같은 아주 거리를 깨끗이 청소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그 성숙한 시위 문화다. 우리의 그 정치 의식, 국민들의 정치 의식은 아주 선진형으로 가고 있다. 정치권은 아직도 후진형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반해서 이번 촛불 시위는 정말로 우리 한국 그 민주주의 역사에 아주 크게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모든 시위가 아까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심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일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5차까지 지금 촛불 시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어떤 결심을 이 시각에 내려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정도는 뭐 국민의 이런 의지나 이런 시위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5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그동안의 통치에 대한 아마 반성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동안 2번 사과를 했지만 시민들이 그 2번 사과에 대해서 믿질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일본의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이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자제를 하고 평화롭게 한다고 그래서 그 국민들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아마 그 분노가 상당히 폭발할 그럴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헌법 유린과 그다음에 실정법 위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탄핵으로 들어갈 거고
탄핵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게 더 명예로운 길이 아닌가. 그리고 사퇴 수습을 위해서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면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운동의 장면인데요. 이게 이 시각 장면은 아닙니다. 좀 전에 있었던 장면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일부 농민들이 지금 소를 타고 청운동에 지금 도착한 상태이고요. 지금 몸싸움이 좀 벌어졌습니다만 지금 장면은 아닙니다만 지금 몸싸움이 좀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광화문에 있던 그 시위대 일부들이 지금 청운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속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뜻은 원래 청운동의 시위는 지금 청운동 인원이 지금 수천 명으로 좀 늘어났다 이런 지금 속보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원래 조금 전 청운동 상황입니다만 원래 5시 반까지 30분까지만 저기서 시위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 시위가 끝나면 다시 내자동을 통해서 광화문 광장에 와서 시위를 하는 걸로 원래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청운동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지금 다시 광화문에 있는 시위대들이 지금 청운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지금 이 모습을, 이 성난 민심을 5번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엔 좀 달라질 것으로. 이번에도 저는 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정말 잘 그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 되게 옛날에 그 닉슨 대통령도 보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탄핵까지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대통령도 지금 내가 뭐 이거 한 것 이 정도 가지고 왜 내가 사퇴를 하거나 또 탄핵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나오면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유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정권이 넘어가는 거 보면 10만, 20만 정도의 정권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난번에 2001년인가요? 필리핀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것도 나흘 동안에 총 인원이 10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합치면은 그런 경우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뭐 5천만에 비하면 100만, 200만의 문제냐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청만 민중의 의지가 표현이 됐다는 거는 자신의 그걸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지지도가 지금 5%에서 4%로 내려가는데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이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광화문 광장의 모습,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아까 조금 전에 좀 몸싸움이 있었고 또 막 함성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면이 정리가 되고 이 시각 청운동의 모습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좀 평화롭고 또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대들이 내자동을 통해서 청운 그 주민센터죠. 청운 주민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래 가면 안 되기로 돼 있던 곳에 지금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안타까운 상황이 좀 불상사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드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이 최순실 전국의 해법을 앞서 거국 중립 내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그 말씀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선호로 후퇴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남고 국회에다가 거국 중립 내각을 의뢰해가지고 그 구성이 돼서 이제 과도기로 하나의 수습기관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타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뭐 탄핵이 곧 시작이 돼 12월 2일이나 9일 중에는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그 이전에 아직도 마지막 정말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그런다면은 마지막으로 사퇴를 하는 것을 탄핵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마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영수회담을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갑자기 사퇴하면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가 거국 중립 내각을 형성할 수 있을 타이밍을 주면서 뭐 예를 든다면 내년 1월 말이라든지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사퇴하겠다 하면서 그 사이에 거국 중립 내각을 형성해가지고 그다음에 조기 선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총리로 임명해서 거국 총리 내각을 유지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 핵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새로운 장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현장 장면을 조금 설명을 좀 시청자 여러분께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내자동 로타리의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를 타고 이동하려는 시민이 있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시각 내자동에서 소를 몰고 옮겨오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청운동도 지금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까 충돌이 벌어졌던 지역은 통이동이었습니다. 통이동에서 청운동서 통이동으로 모두 밀어냈고 그 아래 내자동 로타리입니다. 거기는 시위를 해도 무방한 곳입니다. 시위대는 청운동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내자동으로 밀어내려고 하면서 지금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거는 내자동 로타리 저 앞까지는 시위가 허용이 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충돌이 있었던 장면을 보셨는데 그곳은 청운동 로타리, 그러니까 통이동과 그러니까 청와대 한 200m 된 그 앞자리까지 통이동 그 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셨던 겁니다. 지금 아까도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국 중립 내각이 하고 뭐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만 지금 야당들의 생각 전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스무스하게 이 정국이 풀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어려울 겁니다. 지금 더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입장이 서로 다르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여당 지금 여당이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또 서로 간에 친박 비박 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요. 이런 이 지금 상황적 변수가요. 이 국민의 압력. 말하자면 이 토요일마다 열리는 이런 압력이 대통령의 사임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도 메시지가 가는 거죠.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 이런 촛불 시위가 검찰에게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초기의 자세에서 전향을 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인 그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정치권에도 압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야당이 서로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갖지 않을까. 만약 합의를 못한다. 그러면 다음번 선거에서 절대적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겠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통령제는 계속 유지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이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학에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냐 200년 동안 논쟁을 해도 끝이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상황에 따라서 알맞는 제도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경우는 정서상 국민 정서도 그렇고 그동안 쭉 해왔는데 대통령제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가 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다 가지는 거죠. 장관 임명권에서부터 그 국회의원을 또 장관에 시킴으로 해서 여당까지 통제하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대통령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권력 분립형입니다. 대통령의 우리의 그 권한을 사법부, 입법부가 나눠 갖게끔 제도적으로 조정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견제와 균형 제도를 확립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사의 분리입니다. 인사의 분리는 뭐냐? 적어도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무위원이 되면 안 됩니다. 정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임기 동안 국회의원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관계가 생기면 정부 여당 관계가 적어도 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40초 뒤에 지금 주최 측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소동 행사가 8시에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될 텐데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1분간 8시부터 1분간 전체적으로 소등을 하고 그다음에 집과 상점에서 1분 소등, 또 운전자들에게는 1분 경적, 또 광장 외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박수를 치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8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2차 행진이 또 예고가 돼 있습니다. 2차 행진은 저 광화문에 있는 촛불 행사들이 지금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켜놓으시고 같이 끄는 거예요. 예, 소동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시가 되면은 이제 광화문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촛불을 끄고 이제 박수를 치는 것이 이번 행사 내용일까요? 지금 상당한 거진 다 지금 참석한 분들이 소동을 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던 분들이 전부 소동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광화문 광장이 원래 모습은 촛불이 가득했었습니다. 지금 거진 검게 보이는 곳 다 촛불을 끈 모습입니다. 지금 4분할로 보고 계신데요. 그 위치를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른쪽이 왼쪽 상단이 지금 서울 광장의 모습인 것 같고요. 오른쪽 상단은 대부분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뿐만 아니라 아마 시내 곳곳에서는 이 경적을 울리는 차량, 또 동네에서는 이 점등이 이제 암흑으로 변한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저번 집회 때도 그 우리나라 이 시위에서 이 대규모 파도타기, 촛불 파도타기를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화제가 됐는데 오늘 이 장면 역시 아마 좀 세계 언론들에게서 큰 화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장소에 지금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주최 측 추산입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동을 하고 했다는 모습은 이 뜻이 또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진 모습이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조금씩 이제 촛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이번 집회 행동의 취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암흑에 비유해서 이 촛불로 어둠을 걷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청와대도 이제 다 보고 있겠죠. 또 저 함성도 다 들었었겠고 보고 있다고 저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글쎄요, 그냥 참석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렇게 동시에 조무하는 사람들이 함께 초를 끄고 이런 모습은 다 원하는 의미 또 뜻이 다 하나로 모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리한 군중, 스마트 마비라고 그러는데요. SNS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휘부가 없이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 SNS 연락을 통해서 이게 모여가지고 아주 일치된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런 수준이 아마 세계에서도 아마 정말 유례가 없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라고 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서서히 밝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촛불이 거진 다 켜진 모습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또 1분 소등 행사가 끝나면요, 이 집회 참가자들이 9개 경로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좀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나왔는데요. 지금들 시민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저희가 현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렇게 단합된 또 점등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100만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불을 껐다, 함께 켰다 이런 것이 전달해지면 어떤 폭력적인 그런 행사보다는 훨씬 더 전하는 메시지는 강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시에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는 사람들 모두 한 마음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제각기 집중을 안 하고 딴짓 하고 있다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네들 촛불 집회의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의식을 갖고 있다. 나름대로 상당한 정보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나의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진짜 저런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깨닫는 그런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신데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슨 축제 현장 같이는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소등하는 모습을 직접 1분간 소등하는 모습을 보시면 여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어떤 메시지가 100만이 모인 저 메시지가 하나로 모아져서 뜻이 청와대에 전달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참 어떻게 보면 이번 촛불 집회 이런 평화 시위들이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통령과 그 최순실 그 일가들의 일당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 모인 사람들의 상당수가 최순실이나 정유라들의 그 생활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뭐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저기 뭐 하는 사람, 권력에 기생한 사람들은 그냥 펑펑 말이죠. 사치스러운 생활이나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지금 이런 의지가 단순히 뭐 대통령 사퇴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회 개혁, 정치 분야도 이제 앞으로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야 될 거고요. 이런 우리 그 국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에서 좀 웬만큼 진짜 국민을 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낙선이 될 거고 경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유착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개혁적인 운동도 아울러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함 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전국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집회 현장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광화문 집회가 끝나면 주최 측은 청와대로 향하는 2차 행진에 나섭니다. 2차 행진의 마지노선이 내자동 로터리에 나가 있는 이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현희 기자, 그곳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공식적인 행진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벌써 많은 참가자들 이곳 내자동 로터리를 지나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곳이 마지노선이었지만 앞서 1차 행진 마지노선이었던 청운동에서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이곳을 지나서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던 참가자 일부는 이곳을 향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본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2차 행진에 나서는데 세종로 사거리에서 이곳 내자동 로터리까지 9개 코스로 행진합니다. 하지만 청운동에서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그 이북 쪽으로 더 행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자동 로터리는 청와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인데요. 경찰들은 현재 통인동 측에 모여 있는데 이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행진을 막기 위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최 측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행진을 마친 뒤에도 밤샘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자동 로터리에서 TV조선 최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 지금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서울 150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00만 명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민지 기자, 현재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습니까? 네, 이곳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또다시 가득 찼습니다. 낮부터 내린 눈이 그쳐 시민 집회 참가자들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8시 현재 주최 측 추산 13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한 200m까지 인간띠 있게 행진에 참석했던 시민들도 속속 합류하면서 이곳 광화문 광장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본 집회는 8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뮤지컬과 가수 안치환, 노브레인의 공연과 각 시민단체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조금 전 8시 정각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저항의 의미로 일제히 촛불을 껐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 못한 시민들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1분간 불을 끄고 차량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면서 행사에 동참했었습니다. 이후 시민들은 9개 구간으로 나뉘어 청와대 방향으로 2차 행진을 진행해 내자동 로터리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만인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 병력 280개 중대 2만 5천 명을 투입하고 청와대 방향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자, 오늘 광화문 광장 집회에 얼마나 많은 시민이 모였는지 참 관심입니다. 네, 최근 세계적 물리학자인 박인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이 사진상의 촛불의 개수로 참가자 수를 세는 방법을 개발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을 직접 연결해 오늘 광화문 집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으로 봐도 오늘 정말 많은 촛불이 켜지고 있는데 사진으로 분석하신 오늘 참석 인원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받은 지는 한 30분 됐는데요. 예. 제가 받은 사진은 저기 그 이순신 장관 동상인가요? 거기서부터 이 조선일보 건물 빌딩 그 사이에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쪽은 아무래도 저기 그 광화문 광장 그 문화제가 열리는 지역보다는 좀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예. 어쨌든 그 사진 내에서 발견된 그 캔들 카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된 건 31,400개. 예. 그래서 촛불 든 사람하고 촛불 들지 않은 사람을 계산해보면 약 6만 명 정도가 얼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부터 조선일보 빌딩 사이에 한 6만 명 정도가 추산되고요. 6만 명. 예. 그리고 만약에 광화문까지 세종대왕 등산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체 12만에서 16만 정도가 사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진 속에 들어있는 그 개수고요. 실제 이제 그 시민들은 더 밖에 지역까지 많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겠죠. 예, 그렇겠군요. 지금 받으신 사진이 이게 전체 지금 집회 사진이 아니고 일부만 찍은 거기 때문에 이 추산에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인원을 산출하시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사진만으로 이 촛불 개수를 정확히 셀 수 있는 건지요? 제가 이제 전공이 입자 물리학인데요. 입자 실험에서는 그 입자들을 충돌시켰을 때 입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입자들을 세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그 촛불을 세는데 활용하도록 약간의 그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입자를 세거나 별을 세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촛불을 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촛불 이후 전국 또 어디로 갈지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 서주면 기동팀장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기 기동팀장, 지금 보면 아까 박인규 교수가 분석을 했습니다. 좀 전화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어떻게 추산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는 겁니까? 오차는 어느 정도고? 그 지난 12일 집회에 같은 이제 방법으로 추산을 했을 때 9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최 측이 100만이었고 경찰 추산한 게 26만이었으니까 주최 측 추산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사진이 이제 그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 쪽 사진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찍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진을 제공을 해드렸고 그곳에 있는 사진에 이제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12만에서 16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청 광장 쪽, 그다음에 광화문 광장 북측, 그다음에 내자동 로터리, 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청운동, 그다음에 오른쪽에 국립민속박물관 이쪽까지 다 사람들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추산을 한다면 실제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사진을 찍었던 시각이 일몰 이후 6시 반입니다. 당시에 주최 측이 추산했던 인구가 집회 참가자가 80만 명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보들이 올라오는 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리죠. 지금 광화문 광장의 본 행사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 시민들이 이제 모두 다 함께 저 청운동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청운동에서는 지금 당초에는 원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 이동을 하면 지금 저 인원이 그 병목이 좀 있을 텐데 저렇게 다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실 이제 내자동 로터리까지는 갔었죠. 까지가 지금 허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1차 행진에서 이제 위쪽에 남아있는 그 시위대들이 다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벽을 내자동 로터리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벌써 8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광화문에서 벌써 시위대들이, 다른 시민들도 그 내자동 로터리 쪽, 그러니까 더 넘어서 차단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위쪽 지금 대치하고 있는 통인 로터리까지 계속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가장 많은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자동 로터리에서 통인동 로터리까지 지금 뭐 약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 주최 측 추산 전국 160만 명이 집결해 있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집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눈이 내리고 날씨가 굳어서 좀 사람들이 덜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볼 수도 있고 주최 측 예상보다는 조금 덜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이 예상했었던 것은 150만 명. 물론 아직 집회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추산이죠? 그렇습니다. 150만 명은 서울이고요. 아, 서울입니까? 전국까지 다 합쳐서는 200만 명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고 추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아직은 조금 못 미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만 지금 130만 명이고 전국까지 합치면 전국의 다른 지역에 30만. 그래서 모두 160만 명이 모였다. 이게 지금 주최 측의 추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그러니까 처음에 주최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적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가장 많이 모였던 촛불 집회 이후에 가장 많이 모였던 12일 주최 측 추산 100만 명보다는 이미 그 인원수를 넘어선 거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왼편에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오른쪽에 이 시각 통이동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청와대 바로 앞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광화문 광장 왼쪽에 광화문 광장의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행사가 끝난 촛불 시위대들이 저쪽 청운동을 지나서 통이동으로 이동하고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 상황에 좀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계속해서 긴급적으로 전해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TV조선 정치부장 배성규 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그 정치권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그렇죠. 다 참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 탄핵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새누리당 쪽에서 늘어나고 뭐 이런 현상을 지금 몸으로 다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민심, 표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 대통령에 대한 의리도 있지만 이 전국을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보십시오. 보면 이 궂은 날씨에도 사람 참가자가 더 늘었다. 거기다가 이 시위대가 이 통이동, 그다음에 청운동까지 진출해서 몸싸움이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유혈 사태로 번지면은 이 전국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정치권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면 탄핵밖에 없다. 지금은 아무래도 박 대통령이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보기엔 친박들도 이 상황이 우려가 되면 될수록 아마 변방에 있는 친박들은 떨어져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탄핵 시점은 점점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뭐 검찰 조사도 안 받겠다 이렇게 완전히 강경하게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는 오늘 집회 보고 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소동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죠. 뜻이 하나로 됐죠. 거기다가 지금 시위대와 청와대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광화문 1km였는데 내자동 되니까 한 600m, 800m 오르다가 전반에 창성동 별관으로 가서 이번에는 아예 청운동 사무소 거기야말로 정말 청와대 바로 앞이거든요. 200m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위대와 청와대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거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 아무리 깊은 방에 들어갈지도 다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들리는 목소리가 박근혜 구속이다. 이러면 대통령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이란 건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옛날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얘기하던데 지금 아마 더 할 겁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도 지금 강경기조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졌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액션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 국정에서 어느 정도 이선 후퇴라든가 아니면 제2, 3회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어떤 유화적인 조치가 나올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화면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이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고 오른편이 이 시각 내자동의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실 텐데요. 지금 내자동에서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대가 내자동을 통해서 청운동 지나 통이동, 청와대 앞까지 지금 물밀듯이 밀려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이요. 지금 그 광화문 광장은 상당히 넓지만 저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내자동 로터리에 저희가 왕복 4차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기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서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서 기자, 지금 아까도 배 부장이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내자동에서 또 창성동 별관에서 지금 청운 주민센터 이렇게 법원이 조금씩 계속 허용을 해줬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물론 법원이 중립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최근에 이런 판결을 보면 결정을 보면
아무래도 여론의 추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법원의 결정문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했는지만 봐도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장소를 짚어주셨는데 거리로 보면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900m, 그 다음에는 400m, 그 다음에는 200m 이렇게 점점 행진 허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문에 사용된 그 주문이라고 하죠. 이게 주문에 쓰여진 표현 방법만 봐도 어떤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2일이죠. 100만 명이 모였던 지난 12일 집회 허용 때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 집회와는 다른 성격의 집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9일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랑 질서의식이 바탕이 돼서 평화적으로 끝났다. 평화적인 시위였다는 부분을 좀 강조했고요. 바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법원에서도 표현을 한 건데 법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좀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왼편에 광화문 광장에 본 행사가 다 끝나고 이 촛불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편이 내자동의 모습인데 지금 이 시각 모습은 아닙니다만 지금 4분 안로 보고 계십니다만 행진이 이동하는 모습은 물밀듯이 이동하는 모습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난 집회 때와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집회 때는 행진을 시작해도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다수의 이 참가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를 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과 대치 라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자동 로타리에서 경찰과 시위대, 그 시민들과의 대치선이 형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400m 정도 위로 올라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약 5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청운동사무소와 내자동 로터리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경찰과 대치 라인이 형성이 돼 있고 아까까지 방금 보셨던 그림은 그곳을 향해서 점점점 이제 행렬들이 몰려가는 그러니까 그 내자동 로터리를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 통이동 사거리까지 지금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어떤 시위의 시간, 폴리스 라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5시 반까지만 허용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일부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서 거기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경찰도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충돌이 생기고 그러고 다 밀어내지 못하고 그 가운데 지금 본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본대가 들어온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원이 허가한 지점을 넘어간 겁니다. 보시면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 이제 어떤 법적인 그 선을 넘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의 어떤 촛불의 민심을 그렇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경찰도 전번처럼 그냥 좋게만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정말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충돌 사태 올까봐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측면입니다. 자, 지금 걱정스러운 소식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위대가 횃불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통이 로타리 또 새우마트 인근에 지금 차벽이 설치됐다는 지금 경찰이 차벽을 설치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통이동 로타리 새우마트 인근이라는 얘기는 지금 청와대가 보이는 그 바로 앞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00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청운동 사거리, 그러니까 법원이 허용을 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이제 가장 법원이 허용한 이른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200m 정도고 그것보다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500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왼편으로 그러니까 통이동 쪽으로도 경복궁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좌측 통인동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또 오른편에서 삼청동으로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립미술박물관까지 허용이 됐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율곡로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장님. 지금 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면은 경찰도 더 이상 평화적으로 시위대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시위대가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는 이유는 이 청와대의 버티기, 무반응 이런 데서 더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청와대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겠다, 또 급한 반응을 내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5번째 촛불 집회인데 이 박 대통령이 그리고 청와대가 아무런 응대를 안 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더 가까이 가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막아야 되는 경찰 입장에서는 그 라인이 잘못해서 뚫리면은 이게 정말 청와대 담벼락에 시위대가 가는 순간에 정말 불행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청와대 규정상 청와대 담을 넘으면은 정말로 강력 대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경찰도 막고 있는 건데 어쨌든 양측에 다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이게 부딪힐 경우에 불행하게 이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인 거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서주민 사회부 기동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토요일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긴급 진단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